아버지가 재혼하시고 새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싸우고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지금 아는 척도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누구 마음이 누가 나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랑 싸웠다는 거야? 새어머니랑 싸웠다는 거죠? 새어머니랑 싸우고 쫓겨났다는 거지? 지금 아는 척도 안 한다고? 오케이. 새어머니라. 근데 저는 이런 표현을 좀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후레자식으로 생각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새어머니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논리적으로 뭐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라는 표현이 비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부모 말하는 겁니다. 부모가 있으면은 부모가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갈라섰다 쳐.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아닌 건 아니잖아. 그죠?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도 저희 아이를 정말 싫어하잖아요. 제가 이 세상에서 딱 한 명만 뒤통수를 세게 때려서 죽일 수 있다 하면은 죽일 인간은 딱 한 명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다시 재혼을 하셨다. 정말 좋은 분이랑 해도 그분은 나한테 아버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내가 잘못된 생각인가? 이게 좀 궁금해.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떤지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뭐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아버지는 아니잖아. 왜 강제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도 하잖아요.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러잖아. 이제 엄마라고 불러라. 아니 이제 아빠라고 불러 이러잖아. 왜 그 사람이 내 엄마고 내 아빠야? 아니잖아. 그냥 엄마의 남편일 수는 있어. 근데 나한테 아빠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왕님이 새어머니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아빠의 새 와이프 나랑은 남이야 남. 물론 이제 정식적으로 서류 처리를 하면은 뭐 등본에 같이 나오긴 하겠지. 근데요 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 사람한테 잘해야 아빠가 나를 좋아해 준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새로 뭐 사랑하고 새로 뭐 재혼하고 뭐 다 좋은데 재혼했다고 지가 속 아파서 난 게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딸 대신 새로 들인 와이프 편들면 아빠도 그건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일단은 자식이 먼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무튼 궁금한 게 아빠의 마음이 아니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아빠의 마음이 아니라 그 아줌마의 마음을 궁금해 하니까 저는 신기한 거예요. 그 아줌마의 마음이 뭐 중요한가 싶어가지고 잘해주시기도 잘해주기도 해요? 그러면 뭐 사실 그게 100% 맞을 수는 없으니까 진짜 낳아주신 친부모랑도 잘 안 맞고 싸울 수가 있는데 새로 들어왔는데 잘해주는 날도 있는데 그러면은 서로 양보하고 맞추는 게 맞긴 맞죠.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왕님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돈 벌고 자립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냥 나와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꼴을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다는 게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진짜로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재혼을 하셨다 하면은 내가 엄마가 선택한 그 아저씨가 싫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애매하잖아요. 관계가 되게 지금도 물론 나와 살고 있지만 관계의 형성이 애매하면 나는 그냥 피하는 게 맞다고 봐.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면 반갑지 않을까? 오랜만에 가끔 보면은 예, 아저씨 잘 지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절대로 막 그 사람이 나한테 강요하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거나 아니면 원하거나 안 불러줘서 서운해하거나 이러면은 나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송한데 제가 그쪽 정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아빠는 아닌데 왜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2, 3, 4, 5, 6, 7, 8, 9, 30, 하나, 둘, 셋, 넷, 40, 하나, 둘, 셋, 넷. 스스로 나오는 거랑 아버지랑 워낙 사이가 안 좋아서 새어머니가 중요. 아빠랑 이미 사이가 안 좋아? 가슴으로 나왔다고요? 가슴으로 나요? 아닙니다. 아기 집에서 10개월간 키워서 자궁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라고 해야 되나? 탄생됩니다. 가슴으로 나왔다는 그런 쌉소리 하면서 호들갑 떨고 연병하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나와? 무슨 가슴으로 나와? 가슴으로 낳는 거면은 저는 그것까지는 인정합니다. 입양은 내가 그 아이를 보고 받아들인 거잖아. 이건 가슴으로 낳은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여자 혹은 이 남자가 좋아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온 거잖아. 이거는 솔직히 가슴으로 낳았다 표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야 내가 널 가슴으로 낳았다 하면서 강요가 되면 관계가 정말 애매해져요. 그건 절대 강요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남입니다. 남이에요. 절대 남. 자, 한번 아주머니의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아주머니가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는 내가 볼 때 아버님이 카드를부터 좀 붙여볼까요? 마법사입니다. 그리고 기사가 나왔고요. 펜타클 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완드 10번. 부담 느끼는 거 봐, 이거. 그리고 펜타클 10번. 그리고 완드 6번입니다.
지금 이게 저기 세 사람이 좀 그런 이유가 정확하게 따져 말씀드리면요. 제가 뭐 카드로 보는 거니까 뭐 틀리다고 생각하면 틀려라고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왕님이 계시고 여기 아빠랑 아주머니가 계시잖아요. 지금 아주머니는 왕님을 괜찮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 왕님이 아주머니한테 굽혀야 된다고. 이거는 누구의 의견이냐면 정말 죄송하게도 아버지의 의견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뭐라고 하냐 우위 선점을 무시당할까봐 딸내미가 무시를 할까봐 그런지는 몰라도 아빠가 너무 보호를 해. 막 무조건 굽혀 무조건 말 들어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이 아주머니는 지금 카드들을 보면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마법사. 근데 부담스럽긴 해. 솔직히 쉬운 사이는 아니야. 근데 조율하는 카드도 나왔지, 마법사 나왔지, 여기 펜타클 10번 나왔지. 근데 또 하나는 이 아주머니도 이게 어떻게 대할지를 모르고 일단 보이죠. 뭐 좀 그냥 맞장구 치고 이게 영혼이 좀 없는 건 보여요. 영혼이 약간 소울리스한데 그래도 잘 지내보려고 어머님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아주머니께서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근데 어려운 관계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쉽게 풀릴 관계는 아닌데 일단은 되려 왕님이 아빠가 무조건 굽히라고 하다 보니까는 아주머니랑 오히려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되려 아주머니랑 더 관계를 긴밀하게 잘 만드시고 친해지시면 아빠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이제 그 아주머니께서도 왕님의 편을 들어서 아버님한테 좀 뭐라고 할 수 있는 애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버님이 좀 오버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아빠의 마음도 한 장 봅시다. 1부터 72입니다. 아빠의 마음을 한 장 봅시다. 왜냐면 아빠가 왜 이런지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왜 이러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빠랑 사이가 안 좋다 했잖아. 그래서 아빠가 왕님을 생각하는 72번 맨 뒷카드. 맨 뒷카드 어떻게? 안 보겠습니다. 딱 보면 보이니까. 같이 볼까요? 아빠가 이거라고? 아빠도 비슷한 마음일 수 있는 것 같다. 자, 펜타클 퀸입니다. 펜타클 퀸이라서 아빠도 나쁘진 않아. 아빠가 막 나쁘진 않은데 이 관계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아마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만 무겁게 느껴지지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펜타클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버님이 그 아주머니를 많이 좋아하시는 게 맞고 뭐 이렇게 아주머니한테 좀 끌려가는 퀸이잖아. 아주머니한테 좀 끌려가는 그러니까 주도권이 왕님한테 뭐라고 할 때는 아빠로서 되게 막 뭐라고 하고 그렇지만 두 분의 관계에서의 주도권은 그 아주머님한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재혼하고 아버지 두 사람 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아마 아버님도 이 관계가 안 좋아지길 바라는 건 아닌데 내 와이프가 무시당하는 건 싫어. 그러니까 딸 보고 무조건 굽히라고는 하지만 딸과 이 둘이 잘 지내길 바라기도 하면서 막 약간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서 그 아주머니께서 지금 왕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하는 모습은 보이긴 하니까 아마 이 상황에 세 분의 상황에서는 키를 쥐고 있는 거는 그 아주머니가 맞습니다. 아주머니가 키를 쥐고 있고 왕님이 아주머니랑 이야기를 잘해서 친해지고 풀리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왕님도 그 아주머니가 싫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되려 먼저 연락하셔가지고 아빠는 싫으니까 아빠 빼고 만날 수 있게 뭐 여성분들끼리 두 분이서 만나서 좀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서 친해지고 나면 아빠도 내가 억지로 이렇게 우위 선점을 해서 만들어주지 않아도 잘 지내는구나 하면 아빠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께 기대했다가 상처받을까봐. 그러면 그냥 그래요. 상처받을까봐 아무것도 안 할 거면요 그냥 하지마. 뭐 상처받더라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포기해도 되는 건데 상처받을까봐 미리 포기할 거면 그냥 하지마. 오늘 왜 이렇게 독하지? 오늘 좀 독하죠 여러분? 상담하실 분들 각오하고 상담하세요. 아니 뭐 해볼 것도 아니고 뭐 타로 물어봤어. 보지마. 타로도 보지마. 이제 기억해 놓을게. 제가 이제 누구 이 주제 안 봐줄 거임 이거 지금 고민하는 게 있거든요. 누구였더라? 근데 또 까먹었네. 아무튼 누구 남자친구랑 우는 무조건 안 봐줄 거거든. 이제 더 이상 누구였지? 아무튼 그리고 이제 왕님도 이 주제는 이제 앞으로 안 보는 걸로 합시다. 너였어? 너구나? 그냥 왕님은 앞으로 안 보는 걸로 합시다.
너무하네. 파랑님 어떻게 그렇게 말을 싹퉁머리 없게 할 수가 있어요? 아, 뭐 나만 있어 타로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보세요. 왜냐면은 보다가 내가 짜증나. 다 얘기해줬는데 안 할 거예요. 하지마. 꺼져.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제가 남의 가정사에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끝까지 그냥 안 좋은 거야. 노력 없이. 제가 이 예시를 많이 드는데요. 강아지 키우다 죽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안 키울래. 키우는 동안에 행복함이 있는 거잖아. 그걸 미리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아. 나 저거 도전하면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저거 어떻게 하겠어. 무서워서 시험 안 볼래. 그러면 불합격하는 거예요. 아니, 불합격이 아니라 아예 합격이라는 운이 나한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거 너무 나한테 힘든 건데 내가 저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도전 안 하잖아. 그러면 성공도 없는 거야. 아니 성공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나한테 안 들어오는 거야. 그냥 날아서 살고 있다며. 나와 살아. 나와 살고 안 보고 살아도 충분히 살아요. 지금 잘 살지 않아요? 아빠랑 연락 안 하고 지내도 그냥 살면 돼. 그렇게 뭐 힘들게 뭐 아빠랑 괜히 관계 회복하려 그래. 그냥 살면 되지 뭐. 그지? 다 인생 어차피 혼자 사는 거 아닙니까? 노력하지 마. 뭘 노력해. 나중에 편안하게 잘 호상으로 돌아가시고 나면 님님님 감사합니다. 150개인 거 보니까 이거 예약인데요. 아버님께서 호상으로 잘 돌아가시고 나면은 재산이나 물려주시겠지. 근데 그걸 또 와이프한테 다 몽땅 주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새 어머니라고 부르는 아주머니랑 싸우는 거야. 그냥 이제 알아서 해. 파랑님 좀 단단하게. 저도 단단하진 않아요. 저도 뭐 단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저처럼 단단해지라 뭐 이게 아니에요. 저 말랑말랑합니다. 저 부드러운 남자예요. 생각보다. 그게 아니라 내가 타로를 봤는데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걸 안 듣는 게 나는 열받은 거야. 저 되게 쪼잔하고 작아요. 되게 작은 사람입니다. 제가 왕님의 인생의 참견을 뭐로 하겠어? 안 해. 네가 나한테 고민 상담을 안 했으면 난 아예 너의 인생의 참견을 안 해. 그냥 과자 퀴즈나 20개 더 풀었지. 근데 내가 지금 너의 인생의 참견을 왜 하고 있어? 타로를 봤으니까 하는 거잖아. 타로를 봐서 얘기를 했더니 안 한대. 그러면은 보지 말라는 거야 나는. 저는 굉장히 작고 소갈딱지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막 참견해서 막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고 이럴 거라고 착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파랑님은 진심을 담아서 상담해주겠지. 진심을 담아서 상담을 해주지. 타로를 봐주잖아. 제가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죠. 뭐 안 되길 바라겠어. 잘 되길 바라지. 근데 잘 되게 해주려고 책임을 지진 않아요. 내가 당신들의 부모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착각에 빠지는 게 그건 거야. 뭔가 파랑님이 나한테 막 되게 공감해주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 아니야. 왜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해?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는 하겠지. 근데 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인생에 여러분들이 타로라는 교집합으로 저랑 같이 하려고 이렇게 들어오신 거지, 제가 여러분들을 굳이 멱살 잡고 캐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막 타로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막 멱살을 잡고 캐리하려고 하는 것도 있긴 있잖아. 막 대답 잘 안 하고 막 이러면 왜 못해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더욱 제가 여러분들을 타로에서도 별로 멱살 캐리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요번에 그리고 작게나마 요번에 또 한 번의 작은 사건이 있었죠. 우리 사이에. 그래서 더더욱 더 멱살 캐리하기가 싫어졌어. 내가 캐리해주려고 아무리 해도 너희는 안 해요. 자, 우리 뇸뇸님의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막 휘가 마서 막 어떻게 이런 거 없어. 솔직히 제가 제일 잘 말하는 게 뭐예요? 제가 타로를 봐줘도 여러분들은 결국 여러분 맘대로 한다는 거잖아. 저는 그 마인드로 타로를 보기 때문에. 약간 누렁님 150개 감사합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또 역시 또 후원에 대한 또 공지를 했더니 또 효과가 있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불편하신 분들은 원래 알던 방식으로 하셔도 제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그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말자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나는 할 줄 모르는데. 근데 그 할 줄 모르면은 유튜브 하는 날 보시면 되죠. 그죠?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편한 그런 방법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제발 저에게 피해가 오지 않게만 해주세요. 일단 뇸뇸님 하고 조아님, 누렁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내로 해결해야 할 금전 문제가 있는데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2달밖에 안 남았잖아. 상반기라 그러니까 되게 뭔가 시간이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달밖에 안 남았잖아. 자, 우리 뇸뇸님 카드 한번 기깔나게 6장 뽑아주시고요. 자, 가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열. 하나, 둘, 셋, 넷.
7, 31, 둘, 셋, 넷, 41, 둘, 셋, 넷, 7, 8, 9, 하나, 둘, 셋. 자, 깜짝이야. 자, 보겠습니다. 순서는 요 다음에 저기야 그 누렁님 보는 거죠. 누렁님 다음에 이거 나비꿈님이신가요? 나비꿈님 차례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상반기 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상반기 내로. 근데 전반적으로 괜찮게 풀리는 거 보니까 이게 상반기 안에 해결은 좀 어렵더라도 해결이 될 문제는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선 카드가 나왔고요. 방해 카드에 여황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절제 나왔고요.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되는 게 맞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괜찮은 거거든. 근데 여기 컵 6번 나왔고 이게 좀 오래된 문제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갑자기 빵 터져서 빨리 상반기 내 해결 이게 아니라 꽤 묵은 문제인데 그게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낙지님 상담 중에는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별 카드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패배자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돈 문제라고 한다면 뭐 편하게 얘기하자면 예를 드는 거니까 그 뉴뉴님의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상황이 정말 못 갚을 상황이라서 안 되다가 상황이 풀리긴 했어. 근데 아직 뉴뉴님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 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 그쵸? 근데 내부적으로 그 사람이 좀 괜찮게 좀 잘 풀리고 있고 그 상황이 사람이든 상황이든 좀 뉴뉴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까지는 뉴뉴님한테 불리한 방향에 기울어 있었다면은 이제부터는 뉴뉴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거야. 근데 이게 해결까지 넘어갈 때까지는 조금 걸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상반기에는 해결이 좀 안 될 것 같고 올해 안에 해가지고 올해 안에 너무 늦나요? 그 상반기가 아니면 윰윰님이 생각하는 그건 있어요. 데드라인 있어요. 데드라인 혹은 좀 늦더라도 여기까지는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런 어떤 상황. 법적인 문제나 그런 거라면 또 좀 이게 좀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늦여름까지 그래도 끝까지 포기 못하네. 자, 1부터 72입니다. 카드 한 장만 볼게요. 왜냐면 지금 상황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안 풀리는 거 보니까 이 마지막 결정타라고 해야 될까? 그게 조금 약한 것 같아서 뒤에서부터 할게요. 72, 1, 0 9, 8, 7, 6, 4, 3 늦여름까지 포기 못해? 늦여름이라면은 요새 날씨로 치면 9월까지도 덥더라. 아무튼 한 8월, 9월, 8월 말, 8월 정말 최하로 가면은 8월 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아무튼 날 더울 때 늦여름이라는 조건이 조금 본인에게 제약을 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는 본인의 그 마음인 거고 늦여름이 욕심이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들어 안 들어? 본인의 그 의지를 보겠습니다. 또 남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을? 이렇게 바꾸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의지를 보겠습니다. 어때요? 늦여름 거기까지는 포기 안 돼. 그래도 늦여름? 오케이. 의지가 있으니까 해결이 됩니다. 승리자 카드가 나왔네요. 패배자 다음에 승리자가 나왔죠. 그쵸. 이게 지금 시점상으로 상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해결이 될 문제는 맞아. 진행이 제가 볼 때 상반기까지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좀 삐끗삐끗하지만 늦여름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게 상반기에 완료가 안 된다는 거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해결이 차근차근 되는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래서 여기도 강력한 카드보단 절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균형이 맞아간다. 그래서 좀 천천히 해결되는 거라서 아마 상반기면 6월이잖아. 6월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한 두어 달 정도 시간 주면은 깔끔하게 완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6월 달까지 어느 정도 시작은 되는데 완료되는 거는 늦여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카드를 빌어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좋아요. 상황이 너무 좋아요. 지금 최악의 상황 아니고 상황이 오히려 되게 좋게 풀렸어. 잘 풀려서 이 상황이 뉴뉴님에게 그래도 좀 이렇게 멈춰있던 바퀴가 굴러는 간다 이거야. 근데 굴러가는 게 시작한다고 꼬린점이 아니잖아요. 굴러서 결국은 꼬린점에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시작과 종료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까지는 해결이 되기 시작해서 아마 마무리가 되는 게 8월이 아닐까. 8월 말까지 정도로 보면 좋겠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시야를 넓혀주니까 해결이 되잖아. 너무 다급하게
이렇게 하면은 카드가 꼭 이석이 안 나와. 좋게. 에린나 스타일님 100개 감사합니다. 갑자기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누렁님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누렁님 다음이 나비꿈님, 누렁님 다음 나비꿈님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아님 충성, 누렁님부터 볼게요. 뜨르뜨. 졸린 건 아닌데 뻐근하구만. 5월 운세를 타로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점을 조심할지. 어떤 점을 주의할 점을 기준으로 좀 핵심으로 놓고 5월의 운세. 오케이. 5월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5월은 비밀이 있는 달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파랑이잖아요. 파랑. 저도 그때 그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그러잖아. 그래서 푸르구만. 3, 4, 5, 6, 7, 8번까지. 5월은 얼마나 더울까? 5월이 더울까 걱정을 해요? 이상한데? 잠깐만. 5월이 더울까를 걱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6월, 7월이 더울 걸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6월, 7월은 당연히 더운 거니까 그냥 이제 각오하는 거고 5월이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 열받는 거야? 당연히 6, 7, 8월이 더 덥지 않을까요? 올여름은 얼마나 더울까? 많이 더울라나?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건방지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 개인적인 이런 활동을 하는 크리에이터이고 이동할 땐 또 차를 타고 이동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여름이 그렇게 더운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대신 여름에 한 3달 정도 전기세 돈을 좀 더 투자를 해주면은 더위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죠. 죄송합니다. 밖에서 일하시거나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자랑을 좀 해봤어. 이런 거밖에 자랑할 게 없어. 자, 5월 운세 뭘 조심해야 하는 게 좋을까 위주로 한번 볼까요? 5월에는 내가 잘 이렇게 내 손 밖에 있는 것들에 신경을 쓰느라고 딜레이가 돼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어떤 좋은 결과나 좋은 결과물? 좋은 어떤 아웃풋이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5월 달에는 좀 원래 하던 일을 꾸준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겠습니다. 퀸컵 나왔습니다. 너무 이쁘네. 농협은행이죠. 자, 다음은 컵 8번이 방해 카드로 나왔죠. 일단 여기서 보면은 뭔가 대단히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 방해 카드가. 그죠? 그리고 내면에 뭐가 나왔을까요? 힘 카드가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겠죠? 쭉쭉쭉 갑니다. 근데 베이스 카드에서 매달린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파악이 안 됐는데 이게 되게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다가 너무 집중을 하는 거야.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과하죠? 과한 게 이게 방해로 나온 거 아니까 오버한다가 아니라 되게 열심히 한다. 속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지 펜타클 9번입니다. 결과도 막 나오는 것 같아. 뭔가 막, 이거 해내면 5월달 안에 막 뭔가 딱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일이야. 근데 결과 카드에 펜타클 8번이 나왔어요. 이거 보이시죠? 뜨개질하는 거. 결과물이 밀립니다. 이걸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5월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너무 주의할 점 위주로 말하다 보니까 되게 나쁘게 보이는데 나쁘진 않아. 전체적으로 펜타클 힘 카드 되게 막 활발하게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래서 거의 손에 다 잡은 일이 있는데 이게 5월 달에 마무리가 딱 돼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밀려납니다. 밀려나. 그래서 제가 볼 때 5월 달에는 조금 나도 모르게 안 해도 될 고생을 조금 할 거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6월 달쯤 돼가지고 이렇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혹시 회사를 다니시나요? 누렁님? 누렁님 회사를 다니시고 계시면은 이게 여름에 뭐 보너스나 상여금 같은 게 좀 잘 나올 건데 그 전에 재취업 준비 중이야. 그럼 5월 달에 재취업은 안 되겠구나. 취업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취업에다가 좀 맞춰서 좀 보고 하자면은, 굳이 맞춰서 보자면은, 안 될 회사에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A 회사를 보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회사가 안 되는 거지. 대신 내가 그 A 회사 때문에 열심히 준비한 포트폴리오와 이력들이 이 회사에 턱 하고 붙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A 회사가 왜 안 됐냐면은 능력이 없어서 안 된 게 아니라 매달린 남자가 나왔잖아. 아까 말했잖아요. 안 될 일에 도전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내가 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의 회사였어. 막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어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 나 이거 없는데 안 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는 비슷한 업종의 일이 B 회사가 있다. B 회사가 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운은 좋아요. 근데 결과가 좀 밀려 나오는 게 5월 달보다는 6월 달이나 여름 쪽으로 좀 밀려가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헛고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안 하는 게 좋겠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어느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넣거나 지원을 하거나 할 때 나한테 잘 이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나한테 좋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의 지원 조건에 맞는지,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꼭 나를 깎아먹는 능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연봉 같은 걸 수도 있어. 얘기 다 잘해놨어. 뭐 출근 거의 하는 분위기로 얘기를 해.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써있는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7천이 써있었다고 쳐. 아니 7천이래. 내가 원하는 건 7천이라서 7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회사가 내가 다른 회사랑 이렇게 자료를 섞어서 봐가지고 이 회사가 연봉이 확 적은 거야. 뭐야 이렇게 된 거야. 7천 너무 높게 잡았나? 아무튼 그래서 뭔지 알겠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금액을 주는 게 다른 회사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회사를 보고 열심히 준비했으나 저쪽 회사가 될 수 있는,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예전에 비슷한 일이 저도 약간 있었거든요. 예전에 한창 회사 다닐 때 그 집에서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고 플래시 작업을 하고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데 월급은 좀 적은 그런 정시 퇴근 회사를 하나 구하려고 그랬어요. 낮에 그때 스튜디오를 좀 운영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랬는데 잘 구해다 보니까는 정시 6시에 딱 퇴근할 수 있는 회사를 구하긴 구했어.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어. 너무 얘기도 잘 통하고 자기네는 잔업도 없고 그래서 딱 디자인하는 회사인데도 6시에 끝내준다는 거야. 혹시 일이 있으면 집에서 해도 된다는 거야. 집에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 있으면. 그래서 투잡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니까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해서 얘기가 거의 잘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계약서랑 이렇게 좀 보려고 하니까 연봉이 너무 낮은 거야. 그래서 뭐지? 그래서 혹시 이게 이 연봉이 맞나요? 딱 자기네는 이렇게 이게 맞대. 그래서 내가 알고 보니까 제가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안 갔어. 그리고 다른 회사 갔어. 다른 회사도 6시에 퇴근해주는 회사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에서 한 달도 못 다니고 수술하러 갔어. 망했어. 그 회사한테는 아직도 좀 미안합니다. 뽑아놨는데 그 새로 뽑은 사람 환영회 할 때 회식하려고 그 환영회 겸 회식했더니 그 주인공이 집에 가버렸고 술 좀 먹다가 갑자기 마을버스 타고 집에 가버렸고 그 인간을 일 좀 가르쳐서 이제 일 좀 시켜보려고 하니까 암 걸려서 퇴사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회사랑도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아무튼 그래서 누렁님한테는 제 경험과 예시를 조금 넣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흐름의 모양대로 가진 않지 않을까. 근데 약간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목표를 높게 잡으시면 그 목표에 닿지 못해도 그 조금 아래에서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목표를 높게 잡고 뿅 쏘면 여기에 닿지 않아도 떨어지다가 이쯤에서 뭔가 이렇게 땅 닿을 수도 있는 거지. 요요요. 그치. 그래서 이거를 좀 영어 격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달을 향해 쏴라. 빗나가더라도 별이 맞을 것이다. 이런 영어 속담 같은 게 있대요. 미국인가? 유럽 쪽인가?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달을 보고 열심히 달렸는데 알고 보니 그 달은 내게 아니었어. 근데 그 달려온 길에 깔려있는 별들이 다 내 건 거야. 여기 별 안 나왔구나. 아까 누가 별 나왔지? 죄송합니다. 별이 나온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잘 되면 좋겠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담은 나비꿈님입니다. 나비꿈님의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꿈님이니까 이렇게 또 나비꿈님 나비 그려드리겠습니다. 귀엽 귀엽. 이거 흰색이네. 검은색으로 그랬지. 건강의 흐름을 보고 싶어요. 요즘 좀 걱정되는 게 있으세요? 7, 8, 9, 19, 30, 40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끝에 가서 삐딱선 타는 못된 사람이었네요. 하지만 9, 19가 있으니까 봐줍니다. 7,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고부조다 고부조. 아까 고부조가 활약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21, 2, 3, 4, 5, 6, 7, 8 30 1, 2, 3, 4, 5, 6, 7, 8, 40 근육통이 좀 생겼는데 낫지를 않아요? 그거 코로나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 봐봐요. 정말 독한 얘기. 이거 은근히 이게 의료계 쪽에 계신 분들이 좀 주변에 좀 있어가지고 아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발음 너무 어려워 이거 그죠? 후유증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 우리 나비꿈님이 얘기했으니까 나비꿈님의 상황을 접목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잘 지내다가 코로나에 걸린 거야. 그리고 나서 쭉 가다가 지금까지 온 건데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비꿈님은 뭐가 있어요? 근육통이 생겼죠.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후유증이 날 따라왔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잖아. 근데 비밀이 뭐였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그죠? 코로나를 걸리고 이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늙은 거야. 나이 먹은 거야. 예, 죄송합니다. 예, 개그였어요. 예, 농담한 겁니다, 여러분. 예. 카드도 안 봤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아무튼 이게 저기 나비꿈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시를 나비꿈님으로 들은 건데 그런 경우가 있대요. 벌써 봐, 코로나가 2년 전, 3년 전 병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엔 건강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아픈 거 알고 보니까는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코로나 후유증이나 뭐 이런 거로 볼 수 있는 증상은 없고요. 노환입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 밀가루 끊으시고 담배 끊으시고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래서 약간 충격을 받고 집에 왔대요. 이렇게 내가 늙은 거라니. 약간 우리 건강하게 화이팅 아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후유증입니다. 후유증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겁니다. 우리 나비꿈님은 다행입니다. 이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나이 든 게 아니니까. 이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카드 보겠습니다. 저스티스가 나왔어요. 저스티스. 그리고 데빌이 나왔습니다. 방해 카드에. 벌써 후유증 느낌이 나죠? 데빌이니까. 그리고 완드 에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바보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상 카드가 나왔죠. 보면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병은 아니야. 그러나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나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내가 몸이 안 좋아진 거 있죠. 코로나 탓이 아닌데 약간 내가 몸이 안 좋아진 거, 그거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데빌에서 나온 거거든. 관리를 안 한 것도 있고, 몸에 대한 관리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많이 이렇게 좀 코로나 후유증에다가 내가 좀 관리 못한 것까지 더해져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거야. 근데 다행인 게 템퍼런스가 나왔습니다. 건강운에서 진짜 좋아하는 카드예요. 왜냐? 정상화 된다는 게 건강운에선 제일 좋은 거예요. 너무 과한 것도 안 좋거든, 건강에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 건강운에서 제일 좋은 카드 중에 하나가 템퍼런스입니다. 왜냐면은 기복이 있어도 안정화되고 정상화되고 중립을 지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나비꿈님 지금 코로나 탓을 하면서 아파하긴 하지만 요즘 따라 그쪽에 근육통이 올 만큼 좀 무리를 했거나 아니면 관리가 잘 안 돼서 몸이 좀 약해져서 아픈 거지. 그러니까는 좀 소소하게 관리도 좀 하시면서, 혹은 관리가 아니라 몸이 약해진 거면 운동을 또 조금 해주시면은 후유증 없어지면서 몸은 좀 괜찮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픈 건 맞아요. 지금 엄살 떨지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아픈 게 맞아요. 많이 좀 다운되어 있는 게 맞은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후유증으로 보고 고쳐 나갈 수 있는 거다. 노환이라 못 고치고 막 이러면 더 슬프다. 그러나 나비꿈님은 그건 아니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나비꿈님 좀 밀가루 끊으시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뻔히 하는 말씀. 밀가루 끊으시고 잠 많이 주무시고 많이 움직이시고 소식하시고. 네, 농담이고 어쨌든 조금 관리를 해주시면요 몸이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 막 너무 아파 안 좋아 이러지 마시고 열심히 관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아. 그거 너무 열받지 않아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 중에 아이고 너무 크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건 근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를 어떤 증상의 결론으로 보는 거잖아, 이게. 근데 사실 스트레스는 제가 볼 때 감히 능력도 없는 놈이 감히 얘기를 하자면, 제가 볼 때 어떤 스트레스라는 건요 결론이 아니라 방법이야,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겠다 안 받겠다 피하지 OX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뭔가 안 좋은 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A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B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가 아니라 스트레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안 받으려고 한다고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약간 스트레스라는 게 이러니까 기체 같은 이렇게 막 두리뭉실 이런 거라고 느껴지면 오겠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쉽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니 나는 안 받고 싶지 나도. 근데 막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받아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능동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스트레스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스트레스라는 걸 능동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받지 마세요 이래. 내가 안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걸,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아무튼 우리 나비꿈님이 관리만 좀 잘하면 회복이 충분히 된다고 하니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주얼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셔서 받아드리겠습니다.
예약 없나? 다 했나? 우리 나비꿈님이 마지막이었나? 근데 요거 좋은 거 같아. 다시 말해도 우리가 뭔가 얘기를 주고받을 때 이제 자막을 이렇게 위에 띄워놓고 하는 거. 방금 우리 보니까 이 건강운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아, 예약할 수 있냐고? 너는 안 돼. 왜냐? 오늘 고부조가 연애운을 불 거기 때문이죠. 고부조의 연애운은 응원할 수 없다. 대기업 다닌 놈이 연애까지 하려고 그러면 이런 몹쓸 놈. 아, 연애운 아니에요? 아, 그래? 그러면 고부조님 고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건강운이라고? 어허, 오늘 왜 이렇게 건강운 많이 봐? 나 이 건강운 좀, 건강운 안 보는 게 아니라 무서워. 자, 고부조님도 예, 쿠폰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안 보이는구나. 죄송해요. 안 보여드리고 있어요. 고부조, 뭐야.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왜 깜빡거려. 고부조님도 예, 52개나 있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건강운, 이건 봐드려야지. 이건 봐드려야겠습니다. 아버님이 뭐 크게 뭐가 있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전반적인 아버님의 이 건강을 보면 되는 겁니까? 나 이거 갖다 놓고 안 먹고 있었네? 마지막 남은 콜드브루 커피 우유. 요거는 근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살지 말지. 왜냐면은 고카페인 함유, 총 카페인이 43mg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지금 대량으로 코스트코에 샀는데 다시 요번에 가면 다시 살지 말지. 김 사러 갈 거거든? 근데 이제 살지 말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아버님이 심혈관 때문에 스탠스 시술하셨고 오늘은 눈이 안 좋다고 해서 안과 왔는데 망막 열공이라. 아이고 아버님이 그거구나. 그래서 저기 고향에서 서울 오셨구나. 아이고 아버님 심혈관 질환도. 아이고 심혈관 질환 진짜 저희 어머니도 뇌출혈로 쓰러지셨어가지고 심혈관 쪽 질환 문제 있는 분들 보면은 무서워. 두근두근해. 잡아서 검사 치료 잘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회복이나 뭐 이렇게 어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니면 회복이 잘 될 수 있는지 이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운이 많아서 오늘 또 나오네요. 자, 갑시다. 카드 6장 보겠습니다. 건강운 스페셜을 한번 해야 되나? 근데 건강운은 사실 스페셜 할 게 없는데. 건강운은 근데 보는 법은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영상이 있으니까. 실전에서 카드를 좀 뽑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나? 카드 6장. 저희 아버님 옆에 앉아가지고 아재 개그 하지 마. 아버님 스트레스 받으셔. 고부주님한테 아까 나왔던 우리 아재 개그 몇 개 물어볼까요? 저놈 시키 맞출 수 있는지? 아까 뭐 있었지 질문? 진짜 옛날 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여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하나, 둘, 셋, 다섯, 일곱, 하나, 둘, 셋, 셋. 이런 개그는 이러니. 넷, 다, 여, 일곱, 마흔. 하나, 둘, 셋, 넷, 다, 10, 1, 2, 3, 4, 11. 딱 너랑 수준이 맞는 개그인데 왜 또 인터넷 검색해보고 있는 거야? 안젤리카. 태평양입니다. 김양, 박양, 이양, 태평양. 우리가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저기 지능 테스트에서 나온 거야. 또 뭐 있었죠 여러분? 아까 또 있었는데 재밌는 거. 아마존에 사는 사람의 이름은? 고부조님 이거 맞춰봐. 이거 맞추면 진행합시다. 못 맞추면 안 할 거야. 아마존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이건 글자로 써서 알려줘야 돼. 이럴 수가. 여러분 봤죠? 고부조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그 아재 개그 수준이야 쟤. 근데 정식으로 정답을 맞추려면 존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아마존? 이렇게 했어야 되죠? 자, 맞췄으니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조님의 아버님의 쾌차하시기를 응원 드리면서 카드 보겠습니다. 아버님 술 담배 안 하시는구나. 지방에 계신 분들이 술 담배 안 하시기 힘든데. 우연다 검진을 잡아서. 아버님 저기 안 하시죠? 여러분 이런 걸 제가 맞춥니다. 자, 술 담배 안 하는 게 건강운에서 나온다. 무슨 카드가 어디서 나오면 맞출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오늘 재밌겠는데? 이거는 짤막하게 클립으로 될라나? 녹화 떠야 되겠다 그냥. 죄송해요 고부조님. 상담 중에 건강운을 보는데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맞췄죠. 그게 어느 위치에 무슨 카드가 나왔을 때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지 실전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보겠습니다. 월드는 그냥 안 아픈 사람인 거고. 자, 보겠습니다. 나이트 컵이 나왔어요. 그리고 소드 6번이 방해 카드로 나왔습니다. 내면에 완드 4번이 나왔죠. 일단 여기서 약간 의심이 드는 거야. 뭐가 들어가냐? 건강 체질이세요. 완드 4번이 내면에 있는 거 보면은 뭔가 되게 안 좋다고 해서 막 아버님이 걱정을 막 키워서 하거나 그러잖아. 정서적으로 멘탈이 되게 강하고 안정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이런 분이 과거 카드에 뭐가 나왔느냐? 여사제가 나왔어요. 여사제가 과거 카드에 딱 나오면 건강에 좋은 건 하시고 안 좋은 건 안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랑 콜라보레이션이 되면 보통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아버님이 술, 담배 같은 건강에 안 좋은 건 잘 안 하시고 뭐 산책을 하시거나 뭐 달리기, 마라톤 같은 거, 대회 같은 거 참여하실 만큼 좀 본인의 어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분이다 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요 녀석들이죠.
그래서 제가 여사제 카드가 과거에 나오면 건강운을 볼 때 안 좋은 거는 많이 피하시고 술, 담배를 안 하시거나 혹은 몸이 아픈 분일 경우면은 본인이 해야 되는 치료나 약 같은 걸 잘 챙겨서 먹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여사제가 과거 쪽에 여사제가 나올 때 요거를 제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컵 5번이 나왔어요. 방해 카드 위에. 그리고 결론 카드에 8번이 나왔거든. 이번에 아버님 죄송해요. 아버님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좀 말하게 돼서. 근데 카드를 보는 사람으로서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저기 아버님이요 이번에 그 어떤 치료 개념으로만 가지 않고 몸에 이 칼을 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수술이나 시술 정도는 각오하고 좀 더 열심히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 방해 카드에 소드 6번 나왔잖아. 일시적으로 괜찮아진다 할 수 있어. 회복이 돼. 근데 어딘가 찾지 못했던 아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내서 해결을 할 때는 확실히 뽑아내야 되고, 소드 8번으로 나왔다는 거는 뭐다?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회복이나 할 수 없고 외부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소드 8번이 나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때 많이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직접 움직이게 되면 더 많이 힘들어져. 그래서 이렇게 인형 뽑기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그 상황에서 쏙 구해내줘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이번에 좀 큰 기왕 이번에 이렇게 나오게 되신 거 괜찮으시면은 좀 정기적이래. 종합적인 검사들을 좀 어디가 아파서 그 부분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종합 진단을 좀 해가지고 아버님도 아픈지 모르고 숨어있던 그런 병들도 좀 싹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딱 아픈 데만 보고 지나가다가 놓쳐서 나중에 더 이렇게 크게 아플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보인다는 거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스탠스도 확인해야 돼서 7월에 다시 수술도 해야 되고 확실히 수술 일정이 잡혀 있구나. 망막도 레이저 시술만 그래서 아버님 이번에 좀 기왕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버님이 아주 몸이 골골골골 이렇게 아프실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깔끔하게 한번 대청소를 한다는 느낌으로 이게 이번에 한번 또 원래 그리고 또 크게 한번 또 이렇게 아파서 편찮으셨던 분들이 또 이렇게 고쳐서 잘 해고 나면은 다시 또 쌩쌩하게 또 이렇게 그럴 수 있어서 아버님 이번에 크게 뭐 후유증이 남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번에 확실하게 좀 효도합시다. 효도 치료 효도 세게 해가지고 아버님 괜찮지 않으실까. 근데 요번에 확실히 사이클이 많이 이렇게 내려가는 사이클이야. 아버님 인생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요번에 원래 좀 이렇게 뭐라고 하냐 고비가 있는 그런 사이클이라서. 그래도 또 아버님이 이게 또 그러면은 이 상황은 상황이고, 제가 볼 때 아버님이 이 마음이나 아버님의 이걸 잘 이겨낼 수 있으실지, 아버님의 그런 꼭 멘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의 상태, 뭔 말인지 건강 말고 아버님 자체의 아버님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심하기 전에 살릴 수 있어.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합시다. 1부터 72입니다. 13번. 이해를 하니까 빨리 하니까 딱 바로바로 카드를 뽑죠. 하나, 둘, 셋, 다, 아홉, 열, 하나, 둘. 내가 안 보려고 이렇게 눈 딱 감고. 자, 아버님 보일 뻔. 아버님은 과연 소드만 피하자잉. 블레이드만. 아버님은 과연. 근데 이번에 모르겠다. 고부조님이 아버님 일단 회복은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처리 잘 될 거야. 치료도 잘 되실 거고. 근데 고부조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오늘 많이 나오네. 펜타클 9번입니다. 코인 9로 돼 있죠. 펜타클 9번이에요. 그래서 후유증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회복이나 이런 건 잘 되는데 건강 염려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 염려증 이런 게 좀 생기셔서 죄송한데 아버님한테는 이게 나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 뭐냐면은 아버님이 워낙에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신경을 쓰고 사시다 보니까 평소에도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술 담배 관리 이거 말고 검진도 잘 안 가고 좀 아프셔도 그냥 아예 뭐 괜찮겠지 이러신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버님이 이 이후로는 정기 검진이라든지 조금 이제 몸이 안 좋을 때 병원을 좀 잘 찾아가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머님 말씀을 잘 듣게 되지 않을까. 평소에는 누가 병원 가봐요 그래도 아이 뭐 병원 가 그냥 난 국밥 먹고 집에서 푹 쉬면 되지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아버님이 좀 관리를 해 나가시지 않을까. 조금 이렇게 이번에 좀 크게 좀 깨닫는 게 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아마 치료는 좀 더 걸릴 거예요. 시간이나 이런 건. 그래도 워낙에 좀 관리 잘 하셔서 나쁘진 않습니다. 이번 일 때문에 아버님이 이 아버님의 안과 가는 것도 말해서 2주 지나고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좀 그런 게 있어 지금. 그래서 아버님의 어떤 그 인생의 그래프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이 있잖아요. 이게 꼭 이렇지 않아 사람의 인생이. 어떤 사람은 막 잘 되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 사이클은 있거든요. 요 사람이 이 사이클이 있어. 근데 아버님이 지금 좀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사이클인 거지.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낙담할 만한 사이클도 아니야. 이번에 좀 치료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렸지만 제가 볼 때 뭐 요런 사이클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안 좋아지시다가 얼른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요런 정도 사이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은 원래 희노애락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너무 물리적으로 봤을 때 진짜 아주 정석으로 이만큼 올라오면 이만큼 내려가고 이만큼 올라오면 이만큼 내려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워낙에 딱 진짜 만사형통 잘 풀린다라는 사람들도 사이클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도 이게 있으면서 올라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주식도 이렇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막 올라가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떤지를 보는 거잖아. 그래서 아버님이 진짜 인생을 너무 이렇게 잘 살아가고 계시다 해도 인생으로 봤을 때 진짜 완전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잘 살고 있는 인생을 사신다 해도 낙차는 있거든 원래 언제든지. 그래서 요번에 요 한번 사이클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막 이렇게 안 좋아져서 막 바닥으로 가는 사이클은 아니야. 그래서 고부조님 근데 요번에 좀 두 가지 아버님이 고부조님 좀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이게 그동안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도 그동안 잘했었어도 좀 더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아버님이 만들어 주기도 했고, 그리고 소드 8번에 펜타클 9번인 걸 보면 돈은 좀 깨집니다. 요번에 돈이 좀 깨질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고부조님이 또 먹이업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사에서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